네, 40대 남성이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서성이던 한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가방을 훔친 40대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는데 이 당시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8일 그 밤 11시 30분이었다라고 하니까 네. 한밤중이었던 거죠. 네. 그 마포대교를 자전거로 건너던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떨어진 그 가방을 주워가지고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부근에 순찰차가 있어가지고 이를 발견하고 그 남자를 추적을 갔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제 자전거 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정지하라는 그러한 요구 명령을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달아난 거예요. 지금 저렇게 달아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찰차가 쫓아가기 어려운 그런 골목길로 달아나니까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뛰어서 쫓아가고 심지어 이제 따릉이까지 타가지고 쫓아가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시민이냐면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먼저 앞에 가가지고 그 절도범 앞을 가로막고 뒤 이어서 이제 경찰들이 짝짝 오니까 그러니까 저 절도범이 오토바이 저분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검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표창장, 보상금까지 지급한다고 그래요. 네, 경찰은 일단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네. 일단 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적할 당시에는 사실 이 범인이 어떤 범인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적을 해도 이 좁은 골목길로 갈 경우에 쫓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현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경찰이 이 검거 작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사실들이 CCTV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지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추격 끝에 이 40대 남성을 잡고 보니까 절도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범죄를 또 저질렀는데 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전과가 확인이 됐는데 네. 만약에 그 전과가 금고나 징역형이었고요. 그 형의 집행을 종료받은 다음에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누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범이 되면 가중처벌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전과가 이제 뭐 절도 전과라든지 그런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또 누범과는 또 상관없이 상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절도범이 아마 이제 뭐 징역형이나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에 굉장히 빛이 났던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용의자가 경찰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니까 도망을 하다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네, 31일 토요일 저녁 밤 11시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방문을 해서 신문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착취자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현행범인이고 보이는 게 아니라 SNS상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해서 이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곳에 방문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단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이 경찰이 온 것을 인지한 이 피의자가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옆집 베란다로 옮겨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막 그 과정에서 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 이제 상황을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 정확히 들여다봐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의자 추락 사고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도 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거는? 이런 경우에는 경찰 책임 묻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고소인의 고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소인은 누구겠습니까? 피해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가,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더 정확히는 피고소인이 성착취물,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라고 한 혐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그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이 고소인 조사까지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고소인 불러다가 혐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피고소인한테 만약에 그런 뭐 출두하라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우편을 보내면 그러면 도망갈 염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인적 사항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경찰이 약간 이례적으로 오히려 이제 피고소인을 확인하러 간 건데 피고소인이 어쨌든 뭐 지레 이렇게 겁을 먹고 저런 행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 성인 게임장에서 불이 나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은 뭐 방화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불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 경남 영암에 있는 성인 게임장에서 이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예.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이 소방을 진압을 했는데 그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 그 성인 게임장에 출입하던 한 A 씨라는 사람이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잃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방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서 출입문을 잠그고 고의로 방화를 했던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이 화재로 인해서 출입문이 잠겼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 손님이라든가 종업원이 이 부상을 당했고 예. 아마 본인은 이 방화로 인해서 본인이 사망한 것을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 계기로 이제 경찰이 해당 게임장 불법 영업 여부 들여다본다라는 방침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은 이 지금 용의자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용직 근로자였대요. 중국 국적은 중국이고 그다음 이제 60대 그러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긋한 그런 분이었는데 게임장에 자주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10만 원도 잃고 어떨 때는 그 이상도 잃고 예. 그런 다음에 아마 돈을 잃은 다음에 저런 행동을 갖다 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과연 이 게임장이 합법적이었던 것이었는가? 그냥 게임만 해야지 이걸로 돈을 갖다가 뭐 환전하거나 아니면 그런 도박성, 사행성이 있는 것이었는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방화와 관련된 것을 떠나가지고 예. 그 게임장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